보증금도 계약금도 건질 방법이 없는 세입자들은 허탈할 뿐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의 보증사고액이 최근 4년간 10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30억보다 117배 늘어난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15건이던 보증사고 건수도 1,663건으로 110배가 증가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 사기가 더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 깡통 전세 사기가 성행한 여파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매매가와 전세값의 비율을 처음으로 동네별로 공개했습니다.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더 비싼 동네가 14곳이나 됐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빌라. 방 2개짜리 전세가 최근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바로 옆집이 2억 2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안 팔립니다. 전세값이 오히려 매매가보다 더 비싼 겁니다. 9에서 10평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쪽 2억 2천에 저렇게 우측이 나와 있는데 근데도 안 나가. 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싸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깡통 전세입니다. 정부가 최근 석 달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동네가 수도권에만 15곳이나 됐습니다. 빌라는 서울 등촌동, 인천 남촌동, 경기도 안산시 사동 등 14곳이었고 아파트는 서울 영등포 일가가 유일하게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비쌌고 인천 5개 구도 9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수도권의 전세가율은 아파트는 69.4로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빌라는 83.7이나 됐습니다. 이러니 전세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갭투기로 수백 채씩 집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막게 하는 겁니다. 전세 사고는 8월 한 달 동안 511건, 1,089억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부천시에서 많이 터졌습니다. 정부는 매달 한 번씩 이 정보들을 계속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예고한 대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세입자들을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만들어 내놓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자, 요즘 집값에 전셋값까지 이제 계속 내리다 보니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입자분들은 전세 보증금을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예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가장 흔한 사례가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 전세 피해입니다. 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빌라나 다가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빌라나 다가구는 시세 파악이 어렵고 집이 경매에 들어가도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예, 신중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중을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을 포함해서 채무가 집값의 70% 이상이면 보통 깡통 전세로 보는데요. 네. 요즘 같은 집값 하락기에는 시세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빌라나 다가구는 최대한 비슷한 매물의 시세를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알아보는 것도 또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시스템. 알겠습니다. 이 피해를 좀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사실 가장 좋은 건 보증금 비율을 좀 낮추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로 보증금 마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이제 월세가 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은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사가 임대인 대신 이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전세 보증보험 저도 들어보긴 했는데 근데 이게 누구나 가입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대부분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애초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집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것들이 걸려 있거나 뭐 채무 비율이 높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보험 약관에는 계약 후에 임대인이 바뀌면 보증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모르고 신고를 안 하면 보장이 또 어려울 수가 있고 예. 새 임대인의 신용이 좋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세입자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거는 통보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뭐 시스템도 그러면 따로 갖춰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고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먼저 이제 임대차 계약 종료 2달 전까지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으니까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런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이때 내용 증명을 보내도 좋고 뭐 문자 메시지나 구두로 얘기한다면 증거를 꼭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제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하시면 되고, 근데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급 명령 신청 소송 제가 봐도 좀 어려운데 많이 일반 시민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려우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 뭐 서울시에서도 법률 상담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세 피해, 사기 피해가 가장 많았던 이제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단위에서도 이제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법률 상담 같은 것들을 또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 곳 잃은 세입자들을 위해서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주는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제도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